이 케라스 API를 조금 분해를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뭔가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흔히 쓰는 그냥 댄스 레이어 쓰는데 그게 저런 식으로 짜져 있구나라는 걸 몰랐는데 그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굉장히 하이엔드 API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서 어느 게 맞는 방법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잘 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왜 그런 구조가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오늘은 요거 하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케라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1층, 2층, 층이 있잖아요. 그 층이 레이어거든요. 근데 그것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베이스 레이어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하위 서브 클래스로 댄스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댄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댄스 레이어라 그러면은 보통 이거 노드들로만 구성된 fully connected 레이어 만들 때 쓰는 요거 그거든요. 근데 이 케라스 안에서는 이게 기본 단위가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하는 일은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얘도 클래스인데요. 그냥 뭐죠? 가중치, 웨이트가 스테이트로 그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통 클래스 할 때 메소드라는 것들, 그런 계산하는 것들은 그냥 forward pass가 말하자면은 레이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단순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댄스 레이어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물론 짜져 있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그걸 사용을 할 거긴 할 겁니다만, 그 모양을 좀 이해하려면은 요걸 짜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파이썬으로 한번 짜보는 겁니다. 클래스 선언해서 이 simple danc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근데 얘를 상속받아야 돼요. 레이어라는 클래스를. 그래서 keras.layers. 대문자 레이어, 얘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컨스트럭터라 그러죠. 우리가 definition 언더스코어 2개, init 언더스코어 2개. 요게 컨스트럭터의 기본이에요. 항상 파이썬 클래스에선. 그리고 문법은 이래요. 항상 self라는 키워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컨스트럭션 할 때 처음에 말하자면 만들 때 던져줄 파라미터 아규먼트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댄스 같은 경우에는 유닛하고 액티베이션을 보통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닛은 그냥 디폴트가 먹고요. 액티베이션은 아예 none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 액티베이션 없이 그냥 적용하는 레이어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말하자면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 슈퍼의 소위 초기화 뭐죠? 컨스트럭터를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 셀프를 전달받은 이유가 이 스테이트 프로퍼티죠. 이것의 유닛하고 액티베이션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전달받는 유닛하고 요 전달받는 액티베이션 함수 이름이에요. 이건 액티베이션은 함수를 쓸 거니까 너는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게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요. 노드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 쓸 건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uild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사실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게 될 건데, 이 build는 그 안에 웨이팅 이제 필요한 가중치 매트릭스하고 바이어스 벡터 만들어서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입력받는 것의 어떤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왜 값이 있는지는 잘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셀프 넣고 인풋 쉐이프, 입력받는 텐서의 크기예요. 모양. 그것을 input dimension,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아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어레이가 말하자면 텐서 소위 2차원 이상 되는 어레이의 쉐입은 소위 뭐죠? 몇 바이 몇인지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거 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2차원 어레이면은 열의 방향, 행이 아니라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디멘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끝에서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를 인풋 디멘전으로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풋 쉐이프가
그 2차원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댄스인 경우.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배치 프로세싱을 해요. 여기서 보통.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은 배치 사이즈고요. 두 번째 디멘전이 실제 어레이 크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고 그거와 말하자면은 그 지금 이제 노드 개수, 유닛 요거를 합쳐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디멘전 바이 출력 디멘전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이 add weight라는 이 함수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함수이겠죠. 당연히 레이어에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에 add weight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니셜라이저는 뭐 일단 디폴트로 랜덤 노멀 랜덤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만한 크기의 행렬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W라는 변수에다가. 그리고 B는 요만한 크기의 벡터죠. 요거는요. 1차원이니까 셀프 유닛 그거 만들어서 0으로 채워주거든요. 보통 초기 값으로 바이어스는 0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애드웨이 똑같이 해서 W하고 B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이라는 함수가 있죠. 얘가 소위 말하자면 이 댄스, 그러니까 이 그 클래스를 만들 때는 얘가 실행되고요. 얘를 부르면 호출하면은 만든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eed forward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건데 얘는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그 입력하고 누구? 이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매트릭스 그 가중치 행렬이죠. 얘랑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하자면은 한 층에서 한 층으로 넘어갈 때 그 웨이팅 값, 행렬 값과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게 결과 값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도 되는데 리턴이 되는데 여기서 셀프 액티베이션 여기 그 초기할 때 none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액티베이션 함수 주면요 그 함수를 써서 말하자면은 그 소위 non-linear 변형을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면은 0과 1 사이 값으로 바꿔서 내보내고 렐루면은 뭐 포지티브 값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뭐 등등 이런 값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진짜 이게 동작하느냐 바로 실험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돼요. 지금 요걸 실험한 게 이건데 심플 댄스를 처음 호출하면은 당연히 얘가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즉 그 소위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닛을 32로 줬고 액티베이션을 여기서는 디폴트 쓴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의 뉴럴 네트워크에 렐루라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아마 잘 알 거예요. 렐루 함수는요. 이 렐루 함수로 말하자면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서 심플 댄스를 만들어서 마이 댄스 만들었고 그 마이 댄스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이 댄스를 호출하는데 여기다 입력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 텐서를 여기서 가져옵니다. 좀 바로 전줄에서 보면 텐서플로우 원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1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죠. 2바이 말하자면 784짜리 그 2행 784열짜리 이런 행렬을 만들어서 원으로 1로 채워놓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가 돼요? 당연히 결과는요. 요 유닛 크기 32개 그죠? 그거만한 길이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력을 쉐이프를 찍어보니까 뭐예요? 2바이 30이죠. 왜냐하면은 이 2는 항상 여기 그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케라스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얘네들 규칙이 첫 번째 디멘전은 그 배치 사이즈로 봐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모델 사이즈는 요거예요. 두 번째 거. 그죠? 32. 그래서 784개의 입력 노드가 들어가서 32개의 출력 노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해요. 자, 그리고 그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좀 여기서는 automatic shape inference building lazy flag 지금 보면은 여기 입력에 관한 사실은 그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댄스를 만들 때 레이어를 만들 때 그 레이어에 들어오는 그 입력의 노드 개수는 몇 개인지 알아야지만 사실은 웨이팅 그런 거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그냥 여기서 추출합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아주 장점인데 이 케라스 특히 이 레이어 그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 댄스라는 요거는 그 원래 내장되어 있는 거 쓴 거예요. 케라스의 레이어즈에서 레이어 댄스를 32노드짜리 썼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 말하자면 그 만들고 나면 이 레이어는 결과값은 무조건 30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몇 개든지 간에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입력에 맞춰서
말하자면은 그 웨이팅 매트릭스는 자동 계산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조금 있다가 좀 설명될 거예요. 그거를 동적으로 추론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층을 쌓냐면 이런 식으로 쌓죠. 그 케라스의 모델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케라스의 레이어 두 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보통 많이 불러요. 많이라기보다 항상 부르죠. 거의 그 케라스로 말하자면은 그 네트워크 구성할 때 일단은 모델은 왜 부르냐면은 케라스 안에 모델에 시퀀셜이라는 특별한 모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인데 이것도 얘는 그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차적인 것만 감당을 해요. 그냥 한 층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 어레이로 이렇게 어레이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가 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층은 당연히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층 중에 하나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거는 배우지 않고 있고 그냥 가장 간단한 댄스를 조금 전에 직접 짜보기도 했는데 이거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댄스를 써서 32노드짜리 하나 했고요. 그리고 32노드짜리 또 나왔고 거기에 액티베이션을 써도 쓰면은 동작하는 거고 안 쓰면 동작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32, 64, 32, 10 이런 걸로 계속 쌓아나가면 되고요. 아, 지금은 요건 그걸 한 거죠. 우리가 만든 걸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든 그 심플 댄스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32노드, 64노드, 32노드, 마지막 10 보통 요건 자세하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그 노드가 출력 노드가 마지막 층이 출력 노드인데 거기에 노드가 하나 이상일 때 그런 두 개 이상일 때는 보통 두 개 이상이 없죠. 하나거나 그 다음에 세 개부터 많아지는 거죠. 그때는 소프트맥스를 쓰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뭐 아마 이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사실은 그 우리가 입력 그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냐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보면은 그 의도적으로 저도 설명은 의도적으로 빼놨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그 클래스를 호출하면은 제일 처음에 만들면 그 언더스코어 그 두 개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실행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면은 누가 실행되냐면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실행돼요. 언더스코어 앞뒤에 있는 콜이라는 언더스코어 앞뒤에 있는 요 함수,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레이어에 우리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셀프하고 입력을 전달받는데 거기 안에 셀프에 뷰트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서 그게 말하자면은 그 실행이 한번 뷰드가 실행됐으면 true로 여기 보죠. true로 아니면은 false로 나던 그런 그 소위 프로퍼티거든요. 그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 적 없으면 빌딩 한 적 없으면 셀프 빌드 input.shape 요거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 빌드 함수가 그때 실행되는 거죠. 자꾸 이게 제가 클릭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빌드 한 다음에 셀프.콜 우리가 짜놓은 그 소위 실행하는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 프로세싱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매트릭스 행렬 곱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집어넣으면 이 입력의 크기만큼 말하자면은 그 웨이팅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바이어스도 딱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의 그런 모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델이라는 거는 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말하자면 그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린다 그러면은 어떤 그 여기 밑에도 좀 나와 있는데 그냥 레이어들 보통 이렇게 어떤 레이어들을 층층층층층 쌓아 놓잖아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것뿐인데 그런 레이어들이 계속 붙어 있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코딩을 할 때는 케라스에서는 그걸 누가 하냐? 모델이라는 클래스에서 담당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클래스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지원돼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보통 제일 많이 쉽게 단순하면서 가장 쉬운 거는 시퀀셜 모델이라는 걸 쓰는 거고 이 시퀀셜 모델은 그냥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입력이 들어가니까 단일 입력, 단일 출력만 허용하는 입력 하나 하면 있으면 거기엔 출력이 있고 그거는 그 다음 레이어의 입력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그 층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만들 때는 요 시퀀셜 모델을 써요. 얘도 모델의 하위 클래스, 서 클래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을 요즘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연결도 하고 뭐 여러 곳으로 연결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투 브랜치 네트워크, 멀티 헤드 네트워크, 레지듀얼 네트워크, 뭐 커넥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이 모델의 한 서브 클래스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중에 나아가야죠. 사실은 여기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요즘에 너무나도 핫한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말하자면 언어 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그 네트워크가. 근데 얘가 또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비전에도 적용돼요. 근데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긴 하는 걸 하는 건데 여기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이 여러 개로 갈라져서 그게 멀티 어텐션으로 계산된 다음에 여기 보면 레지 이렇게 휙 스킵 커넥션이라 그러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이런 것들 등등등. 여기 댄스 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시퀀셜 모델인데 시퀀셜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스킵 커넥션도 쓰고 멀티 어텐션도 쓰고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게 케라스에 이런 모델 서브 클래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그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모델이래 봤자 우리가 만든 그 댄스 또 심플 댄스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걸 계속 붙여놓는 게 시퀀셜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뭘 하냐? 지금 사실 컴파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마 이것들을 정도는 뭐 다들 한번 해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예 시퀀셜로 하나 더 만들고 있죠. 여기에 여기는 이건 1층짜리네요. 그죠? 왜냐하면 keras.layers dance 1이니까 노드 이건 아마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은 노래예요. 그렇죠? 보통 로지스틱 회기를 만들 때는 입력 노드가 몇 개든지 간에 출력 노드 딱 하나 이렇게 만든 네트워크이죠.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네트워크이죠. 그걸 모델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컴파일 과정이 필요한데 이 컴파일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가 정해 줘야 됩니다.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와 매트릭. 아마 근데 로스 펑션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이라고도 그걸 하고 훈련 중에 최소화할 양이 이 로스 펑션이잖아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말하자면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모멘트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발전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고리즘에 한 뭐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매트릭은 보통 우리가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측정 방식을 말하자면은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한테 여기 문자열로 줘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이름을 써도 돼요. 사실은 둘 다 허용해요. 컴파일의 옵티마이저의 값으로 RMS 프롭이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keras.optimizer.rms 프롭이란 요 함수 얘가 불려져요. 그리고 로스 함수도 means squared error라고 이렇게 글자로 써도 되는데 글자로 쓰면 누가 불려지냐면 실제로는 keras.losses.mean squared error라는 요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accuracy라는 여기서는 뭐 여러 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accuracy라는 하나 값 주면은 얘도 여기 이거 이렇게 어레이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스퀘어 브래킷으로 케라스 안에 매트릭스라는 측정치라는 말하자면 클래스 안에 바이너리 에큐러시라는 게 있는데 걔를 얘는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허용되기 때문에 막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좀 요번에 정리가 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코드를 짜고 그러고 심지어는 얘가
케이스 인센시티브한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얘를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막 그래도 얘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는데 좀 그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게요. 이 로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그 커스터마이즈드 함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로스 함수를 기존에 있는 함수 갖고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서 쓰게 돼요, 진짜. 그럴 때는 내가 만든 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로 말하자면 로스가 그 말하자면 그 뭐죠? 비용이 계산되고 거기서부터 그라디언트 계산되는 그러한 방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액큐러시로 이렇게 매트릭으로 주는 거 측정치로 하나만 주는 게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마이 커스텀 이것도 내 거 만들어 줘도 돼요. 내가 만들어서 함수를 줘도 되고 보통 빌트인 된 걸 쓰기도 하는데 이 빌트인 된 것도 사실 보면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많이 이게 응용을 하다 보면은 뻔하거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거의 다예요. 거의 이걸 써요.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 RMS 프롭을 좋아하더라고요. SGD는 거의 뭐 쓸 일 없고요. 이거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제일 미련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RMS 프롭이 조금 더 개선된 모멘트 방법인데 그것이 어댑티브하게 또 바뀐 게 아담이고요. 아담그레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담과. 그리고 아담 W라는 것도 또 나왔어요. 사실 요즘에 그걸 또 사람들이 그 최신 게 나오면은 큰 차이는 없어도 그걸 쓰는데 보통 아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은 최적이에요. 로스는 거의 뭐 그 커스터마이즈드보다는 이거는 그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게 많아요. 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그 n개의 클래스로 나눌 때, 그죠? 그러니까 출력 노드가 두 개 이상일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쓰고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도 똑같은 건데, 그 대신 그 출력단의 값이 그 원하드 엔코딩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1, 2, 3, 4, 5, 6, 7, 8, 8개면요. 그런 숫자로만 라벨링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좀 편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 결과로 마지막 노드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거 써야 되고요. 민스퀘어 에러 우리가 아주 그냥 클래식한 방법이죠. 최소 자승 에러, KL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있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거는 그런 그 요건 좀 고급이긴 한데 KL 다이버전스는 그 제네릭 모델에서 많이 써요. 사실은 그 함수 뭐죠? 디스트리뷰션 비교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나오게 되면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가치는 있어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액큐러시는 액큐러시인데 카테고리컬 액큐러시냐 스파스 카테고리컬 액큐러시냐 바이너리 액큐러시냐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AUC, 프레시전 이거 그냥 저는 액큐러시 말고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프레시전 정확도, 리콜 재현율 등등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정확도 측정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제공되니까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로스 함수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긴 해요. 말하자면 이거는 주로 커스터마이즈드 그 로스 함수에 관한 얘기긴 한데 좋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말하자면은 로스 함수로 만들었다고 수학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의 평균 웰빙 극대화를 시키는 로스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는 그 몇 명을 빼놓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몇 명만 남겨서 그 사람들만 그 삶의 그 질을 극대화시켜도 이 로스 함수는 만족해요. 왜냐하면은 평균이기 때문에 몇 명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경고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뭐 뻔한 게 뻔해요. 그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쓰고요. 그리고 그 매니 투 매니일 때는 클래스가 많을 때는 당연히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쓰는 게 거의 정석입니다. 거의 이건요. 물론 이것의 변형된 형태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일반화된 그런 그
소위 이진 분류와 다중 분류할 때는 거의 이 두 가지가 거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한 민스퀘어 에러나 말하자면 픽셀 투 픽셀로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컴파일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팅하는 게 답니다. 그냥 핏해요. 그런데 얘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그 아규먼트 값들이 있죠. 보통 그 학습할 데이터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인풋 그리고 타겟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하나로 넣기도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넘파이 배열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입력 배열과 출력 배열을 따로 이렇게 아규먼트로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요. 텐서플로우 안에 그 데이터셋이라는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얘는 그 입력 인풋과 라벨을 하나의 그 튜블로 넣어서 저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입력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그 배열을 쓰느냐에 따라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냐 넘파이 배열이냐 따라 다른데 보통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죠. 인풋 배열 집어넣고 넘파이 배열이고요. 타겟 배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포크 그 몇 번 반복하겠느냐 그리고 배치 사이즈 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이건 진짜 그대로 해본 건데 이와 같이 그, 그 입력 개수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설명이 2000개인데 잠깐만요. 포크 1 이건 조금 이상한데 잠깐만요. 2000 바이 2000 요것도 다르네. 어떨 땐 요게 배치 개수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냥 그 개수로 다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 배치 프로세싱을 얘가 안 하나? 요거는 좀 살펴볼게요. 보통 배치 사이즈면은 이게 2000개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요거 사이즈를 한번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이 인서트 빌로에서 요 인풋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2000 바이 2000 바이 2000 바이 그냥 2000개고 얘 배치 사이즈로 전환하지를 않네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5번 지금 반복해서 근데 반복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그 로스 값하고 에큐러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로스 값하고 바이너리 이 모델의 크기가 뭐였죠? 아까 잠깐만요. 이게 모델을 이것저것 바꿔와 가지고 아마 모델의 마지막에 하나니까 2000개가 들어와서 하나로 바뀌는 마지막 오케이. 그래서 바이너리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마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매트릭은 이거지만 매트릭은 바이너리 에큐러시를 줬으니까 이 바이너리 에큐러시가 우리가 그 매트릭에 써놓은 그 값이 사실은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9, 0.96, 0.5 점점 뭐 작아지는 값이 나오네요. 여기서는요. 로스 값도 로스가 점점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값을 리턴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델 보통 그 리턴 안 받아도 되는데 리턴 받을 때는 주로 말하자면은 학습 과정에서 그 일어난 그 말하자면은 그 로스 값의 변화 그리고 매트릭으로 우리가 받아낸 에큐러시 값의 변화를 여기다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냐면요. 히스토리 점 그러니까 이 리턴 받은 이 이름이 히스토리고요. 그 안에 히스토리라는 이름에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라는 그 키의 그 로스 값 그리고 바이너리 에큐러시라는 키의 요 값들이 있어서 요 값들을 우리가 뭐 플로팅하거나 아니면 분석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잘 수렴했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아마 다음 챕터에서는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니터링 하는 그 로스하고 그 측정치 어느 정도 정확한지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냥 우리가 훈련만 시켰잖아요. 입력값과 요 타겟의 요만큼의 반복으로 요 배치는 그러니까 요런 단위로 우리가
그 훈련만 시킨 건데 사실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줘서 밸리데이션도 하면서 하는 게 말하자면 바람직하고 좀 더 말하자면 고급 학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봐야지만 우리가 그 얘가 말하자면 오버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 내용의 그래픽한 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모델 케라스의 시퀀셜 모델을 썼는데 그 층은 딱 하나예요. 출력단에 그냥 노드 하나 있는 거. 레이어 덴스인데 노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 하고 있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 썼고요. 아, 여기서 그 말을 빠뜨렸구나. 우리가 RMS 프롭이나 민스퀘어레이터, 그러니까 문자열로 안 하고 이렇게 함수로 주면 좋은 점이 이 함수는 때때로 아규먼트를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디폴트 값으로 나는 쓰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값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보통 굉장히 작은데 얘는 빨리빨리 해버렸네요. 0.1로 0.0001인가 디폴트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쓸 거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컴파일 과정 똑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간단해요. 입력값이 2000 바이 2였잖아요. 2000개의 샘플이었는데 그것의 길이만큼을 퍼뮤테이션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랜덤 값으로 예를 들어 2000, 0부터 2000을 인덱스를 랜덤하게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다이시스 퍼뮤테이션이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부터 2000, 0부터 2000까지를 순서를 막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시스 퍼뮤테이션 보면은 뭐 엉뚱한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랜덤하게.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입력값을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셔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드 섞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 셔플드 인풋이고 타겟도 똑같이 셔플링 똑같이 해야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만 밸리데이션으로 쓰기 위해서 골라내는 간단한 여기 알고리즘 지금 쓰고 있죠. 이 알고리즘도 아니죠. 사실은 인티저 0.3 곱하기 랭스 인풋이면 3천, 그러니까 2,000개 3부 30%니까 그 600개겠죠? 3이 6이니까 한 600개 정도만 뽑아내요. 길이를 그러니까 잡아서. 그래서 그 콜론부터 요 600까지 그죠? 셔플드 앞에 있는 600개 물론 랜덤한 인덱스죠. 그것과 그 입력과 타겟을 골라내서 걔를 밸리데이션으로 놓고요. 나머지 몽땅 다 이거는 그 몽땅 다죠. 나머지 그 이후에 있는 거는 훈련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인풋 트레이닝 타겟은 그 2,000개 중에 1,400개, 1,400개 그 70%에 해당되는 그게 있고요. 에포크 똑같고 배치 사이즈 똑같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안 주면은 일단 넌인데 줄 때는 이렇게 줘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하고 이건 튜플로 괄호를 쳐가지고 주고요. 입력과 출력값 역시 그 넘파이 어레이로 이렇게 주면은 얘가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이제는 훈련 자료가 이거 보세요. 1,400이죠. 왜냐면은 훈련 자료 대상은 1,400개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라는 게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훈련 에포크 한번 돌 때마다 완성된 그 웨이트를 가지고 요 데이터에다가 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얘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이니까 얘가 좀 더 정확한 말하자면은 그 로스고 정확한 애큐러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하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오버핏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우리한테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 내용은 또 나중에 해당하는 그런 섹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매트릭 그 지금 여기서 리턴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꼭 필요가 없어서 리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델 evaluate라는 함수가 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해도 돼요. 밸리데이션을 그냥 꼭 반드시 그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그 훈련에 사용된 적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밸리데이션 인풋과 밸리데이션 타겟을 가지고 결과를 출력받을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사실은 좀 제일 마지막 거예요.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아마 여기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 0.1332, 0.945 아마 볼까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마지막 거 0.
1235 0.94 맞는 거죠? 요거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인퍼런스를 해야죠. 이 추론을 하는 거,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방법은 그냥 predict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입력값만 필요합니다.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으면 안 되죠. 결과값은 prediction으로 받아서 할 수 있고, 얘도 batch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값을 그 validation input 한 600개 있었는데, 그걸 하면은 이 프레딕션 결과는 당연히 그 600개가 나오겠죠. 그죠? 600 by 1. 그죠? 그 중에 10개만 한번 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어요.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아니고 댄스 레이어에 노드 하나고 아무것도 말하자면 그 뭐죠? 액티베이션 함수 없이 그런 거니까 이건 리니어 리그레션 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다. 뭐 이 정도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케라스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 API가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요 레이어하고 특히 그리고 모델로 좀 설명을 좀 해준 거고요. 요 다음 시간에 아마는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